prendere una città, svuotarla dei suoi abitanti, sostanzialmente privatizzarla per un matrimonio, per un evento festivo, ma che non porta nulla di positivo. We want to hold it here. I think it's good for Venice because it brings people in. There's a lot of people coming around, and I think it's good for tourism. 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저희가 봤는데 사실 결혼식 전부터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폭스TV 앵커 출신인 로런 산체스의 결혼식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낭만적인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렸습니다. 예. 본식이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에요.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에서 있었고요. 피로연은 중세 선박 건조장에서 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도시의 명소를 통째로 빌린 그야말로 초호화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이조스는 이 결혼식에 최소 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640억 원에 달하는 결혼식에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 누구길래 얼마나 부자길래 640억 원이나 쓴 거예요?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할 수 부자예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 자산이요. 273조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273조요? 네, 저도 말하면서도 이게 너무 큰 수치라서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베이조스가 94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한 전자상 거래 대기업 아마존으로 굉장히 그렇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을 설립한 데 이어서 예.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기업가인데요. 뭐 회사의 주가나 뭐 개인 자산 변동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세계 최고 부자 1, 2위 순위를 좀 다투는 그 정도의 부자예요. 예. 또 별개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혼이 베이조스에게는 재혼입니다. 아. 네, 2019년에 이혼을 했는데 당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자신의 아마존 지분 4분의 1을 넘겼거든요. 근데 당시 기준으로 40조 원 정도를 위자료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혼했던 배우자가 예. 당시에 바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재산이 많은 여성에 등극하기도 했었습니다. 640억 원이나 투자했다고 제 말이 좀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저희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객들도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들이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뭐 정치, 경제, 연애 할 것 없이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2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객들이 요트나 전용기를 타고 결혼식 장소에 나타났다고 이 부분이 합니다. 특이하더라고요. 요트나 네, 전용기를 타고 와요. 맞습니다.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 그리고 유명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하객으로 참석을 했고요. 예.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모델 겸 배우인 킴 카다시안과 켄덜 제너 자매,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트럼프 부부도 참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단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는 해외에서 열린 결혼식이잖아요. 예. 정말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 언론들은 며칠 전부터 이 내용을 보도를 했죠. 근데 사실은 청첩도 중요하지만 온 손님들 어떻게 대접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뭐 저도 아직까지 지인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예. 이렇게 주말에 가게 되면 또 조금 거리가 있다 보면은 하객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귀찮을 때도 망설여지죠. 혹은 피곤할 때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결혼식에 이 하객들에게 대접한 내용을 보면 일단 불러주기만 한다면 뭐 만사 다 제쳐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호화로운 그런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공항 예. 세 곳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용기 90대가 동원이 됐었고 또 베네치아 대운하에 수상 택시 30여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마치 어떤 영화제 시상식을 보는 것처럼 이 하객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 요트를 타고 또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동 수단부터 해서 이제 묵는 곳, 이 묵는 곳을 보면은 이 최고급 호텔 5곳에서 이제 묵을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 말고도 이 결혼식 내내 뭐 초호화 요트 파티를 하고 또 유명 셰프의 식사가 제공되기도 하고 예. 또 칵테일 파티를 하기도 했고 또 레이디 가가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가수의 공연도 이어졌기 공연도 때문에 하고요. 뭐 다른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객들에 대한 대접이 있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 변호사님 이곳 베네치아에서 뭐 또 결혼식 올린 스타 커플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베네치아 하면은 뭐 물의 도시,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사례는요. 2014년도에 할리우드 최고 스타죠. 조지 클루니가 여기서 결혼을 올렸습니다. 예. 당시 인권 변호사 아말 알라무딘과의 결혼식을 이 베네치아에서 올렸는데 그때도 굉장히 호화롭게 결혼을 했다고 해요. 전용 호텔에다가 뭐 이런 수상 택시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초호화 웨딩은 항상 큰 관심을 끌기도 하죠. 그렇죠. 2022년도에는 최고의 스타죠. 베컴 부부의 첫째 아들이 또 굉장히 호화롭게 이 베네치아는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에도 400억 원 규모의 웨딩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인도 재벌 부케니 암바니의 딸 결혼식은 예. 초청 가수가요. 무려 비욘세였습니다. 비욘세가 직접 와서 우리로 치자면은 이 노래 불러준 거죠. 축가를 비욘세가 축가를. 불러준 거고요. 이곳에 초청된 명단을 보면 이 전 세계의 어떤 금융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각국을 대표하는 재벌가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예. 총출동을 했던 결혼식인데 이 무케니 암바니의 딸 결혼식에서는 추산되는 금액인데 결혼식에 쓴 비용이 하나로 하면 1,3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보다 2배 이상인 거네요. 이렇게 먹고 쓰는 게 많다 보니까 경제적 효과도 이 베네치아에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 효과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결혼식 자체에 투입된 비용은 뭐 최대 5,600만 달러로 추산, 그러니까 하나로는 760억 상당까지 비용이 투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결혼식으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그 경제 효과가 1조 5,300억 원 상당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 규모는 이제 베네치아의 연간 수입의 68% 규모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요. 액수인데 예. 그것도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그 경제 효과였던 만큼 이 금액 자체가 무척이나 뭐 천문학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3일의 연수입의 68% 정도의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 결혼식 전부터 뉴스가 전해오는 것이 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던 거, 논란도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열리기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요. 예.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베네치아는 부유층 전용 놀이터가 아니다. 이런 반발이었는데요. 이들은 결혼식 당일에도 시위를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렇게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 베이조스가 세계 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상품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빼앗았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예.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하객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전용기도 굉장한 환경 오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베네치아는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과잉 관광 맞아요. 문제로 네.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제 도시가 관광 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모든 게 비싸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임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결국에 결혼식 장소까지 변경을 했던 거예요? 그랬죠. 사실 이 베네치아가요. 이 도시 자체가 그 자체로서 문화유산인데 예. 이 문화유산을 한 재벌, 한 부유층이 개인의 웨딩홀처럼 쓴다는 그런 시위가 격화된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심 곳곳에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 하객들로 대규모가 오는데 안전상의 우려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당초에는 사실 베네치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중세시대 신학교 건물에서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시위에도 좀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베네치아 본섬의 가장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연결 다리를 올려버리면 사실상 시위대나 다른 시민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서 결혼식 장소까지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물론 이런 반대가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1조가 넘는 앞서 경제적 효과라고 하면은 이거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간 수입의 60%가 넘는 1조 5,300억 원의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네치아 시에서는
반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여론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서 상당히 찬성을 하거나 환영을 하는 입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다 보니까 이번 결혼식 말고도 사실은 뭐 교황 방문이라든가 각종 장관 회의나 G7 회의와 같은 그런 대규모의 국제 행사들이 열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객들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이런 국제적인 대형 행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인원들이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 행사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 보니까 이것을 마다할 리가 없다,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조스 입장에서는 그런 반대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네. 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요, 통 큰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 네, 예. 베네치아 의회에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이조스는 청첩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예. 선물은 사양하지만 기부금을 모금하겠다. 그리고 이 모금된 금액을 유네스코 베네치아 사무소의 유산보호 지원이나 또 환경자선단체의 석호, 서식지 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 이렇게 예. 밝히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베네치아 시 입장에서는 이것도 반길 일이네요. 그렇죠. 예. 41억 원이 뭐 제프 베이조스에게는 다소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정말 큰 돈입니다. 결혼식 자체가 창출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와 별개로 기부금까지 낸 상황이잖아요. 예. 베네치아시 당국에서는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이 이런 결혼식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내가 번 돈으로 내 결혼식 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 정도 규모의 결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하객으로 가는 것도 무척 좋은 일이긴 할 텐데 예. 뭐 물론 비판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베네치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워낙 작은 도시인데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분명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다른 행사들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이기도 하고 예.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에서 이런 축제나 혹은 이런 행사가 열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물론 뭐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혹은 뭐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방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환영할 만한 큰 축제 같은 그런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